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안상욱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공급망 안보와 한국 경제라는 주제를 배터리와 핵심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핫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1대1로 영어로는 이제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를 2014년부터 이제 구상해서 이제 2015년에 중국의 이제 공무원이 액션 플랜을 만들어 놓고 이후 이제 중국 정부가 관련 국가에 이제 차관을 제공하는 식으로 중국 나름의 이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관련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참여국 중에 상당수가 부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예, 좀 더 다른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BRI 참여국들 중에 1대1로 참여국들 중에서 중국의 부채 비중이 2014년에 비해서 2019년에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부채를 갚지 못한 스리랑카 등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자국의 항구를 중국에게 이제 장기 임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의 이제 공급망 구축이라는 문제에 이제 맞서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또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미국, 그리고 태국,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위 공급망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질서가 서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배터리와 이제 핵심 광물인데요. 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이 최근 들어서 중요 이슈로 부각이 되었는지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통계는 이제 IEA 국제 에너지 기구 통계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전력 생산이나 난방 생산, 특히 이제 전력 생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전력 생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EU의 경우는 그 운송 분야가 그 다음이었었는데 2019년 이후로는 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이 전력 생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 기후 변화 대응의 이제 핵심 의제가 운송 분야에서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EU의 이제 입법안 패키지였던 Fit for 55에서 2050년까지 EU가 탄소 중립을 하는데 그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관련법을 이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운송 분야에서는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 규제를 이제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2035년부터는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23년인데요. 2035년 앞으로 12년 뒤부터는
이 플랜대로 EU가 진행한다면 EU 내에서는 이제 그 디젤 자동차나 또는 가솔린 자동차가 판매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EU는 그 운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젠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전기 자동차의 전 세계 등록 대수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나아가 이제 2022년, 2023년인 올해에는 지금 급속도로 전기 자동차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전기 자동차 총 등록 대수가 전 세계에 657만 1649대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전기 자동차 시장은 누가 주도를 할까요? 제일 전 세계에서 큰 전기 자동차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을 잇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 시장이고요. EU죠.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이제 기타 국가들입니다. 이렇다시피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을 유럽은 이제 중국, 미국과 함께 같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이제 이용 등록 대수가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15에서 20%를 상회하는 정도, 20% 정도로 근접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2020년 통계로는 독일 전기 자동차 시장 규모가 미국 전체 전기 자동차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큰 정도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한 모델의 이제 전기 자동차들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보실 수 있는데요. 테슬라나 유럽에서 또 많이 팔리는 르노조에나 현대자동차의 또 아이오닉 등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자동차의 이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배터리 수요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시장은 이제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미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듯이 배터리의 핵심 부품은 핵심 광물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우리는 보다 더 많은 광물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 자동차의 이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배터리 산업은 공해 산업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의 배터리 생산이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이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또는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이제 가공 역시 공해 산업으로 간주됐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중국의 히토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97%까지 향상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광물 생산에서 상당부 광물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가공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광물이 아무래도 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공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배터리의 5개 필수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의 공급이 소수 국가에 의해서 제공돼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EU가 그 광물 자원의 안전적인 공급을 위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인식한 데는 중국이 이미 광물 자원을 무기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일본과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이 있었을 당시에 센카쿠 열도로 이제 무단으로 침입했었던 중국인 선장을 이제 일본에서 체포를 했는데 일본이 이제 히토류가 그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해서 중국에서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 중국 정부는 히토류 자원에 대한 중국 수출을 지연을 시켜서 일본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는 일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EU는 좀 주목을 하고 있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에너지 자원, 특히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해서 공급망을 좀 다각화할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EU 역시도 중국에 대해서 광물 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는 지금 어떻게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EU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배터리를 가급적 많이 회수하거나 배터리를 이제 재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에 쓰였던 배터리는 다시 이거를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제 용도로 재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배터리에 쓰였던 광물질들을 다시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순환 경제를 심화시켜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같이 이제 믿을 수 있는 핵심 광물 자원 공급 파트너로부터의 광물 자원 도입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2022년 9월 14일부터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해서 올해 3월 16일에 초안을 발표했던 유럽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EU에서 소비되는 광물의 10%가 영내에서 채굴돼야 하고, EU 영내에서 소비되는 광물의 40%가 영내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EU 영내에서 소비되는 광물의 15%가 영내에서 재활용되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경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EU에 수출하는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전기 자동차와 이제 축전지, 즉 배터리는 이제 한국의 6위와 7위의 수출 품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폴란드에서,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는 헝가리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EU 차원에서는 중국하고 가급적 그 공급망에 관련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EU 회원국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입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중국의 CATL 배터리 제조사가 독일 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2022년에 면허를 주었습니다. 이렇다시피 EU 차원과 EU 회원국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입장이 약간 엇갈립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4년이 됐을 때 당장 중국을 찾아가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했던 것이 독일 슐츠 총리였었고요.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2023년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유럽은 중국과 분리될 수 없다는 친중 발언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환심을 샀고, 또 프랑스의 자동차 기업 역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엔 또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IPF가 이제 미국의 주도로 출범하긴 했지만 미국이 참여국에 대해서 좀 당근책을 제시하는 것이 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아세안을 활용해서 우회적인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관련된 이제 투자 통계인데요. 예,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싱가포르,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과 홍콩을 합칠 경우는 거의 중국의 투자액이 일본의 투자액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이제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 중국 기업은 아세안을 통해서 우회 수출해서 이를 피해가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 EU나 또는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배터리나 핵심 광물 정책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중국 기업에서의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 전략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과 배터리와 핵심 광물 자원 문제에서의 이제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